233년 7월 신라의 사도에 왜군이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대장군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우로가 화공을 통해 왜군의 배들을 모두 태워버렸고 퇴로가 차단된 왜군은 남김없이 괴멸되었습니다. 신라에서 돌아올 약탈품들을 기대하고 있던 애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단순히 패배한 수준이 아니라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면서 한동안 신라의 해안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49년, 왜는 신라로 사신 갈라고를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신라 조정은 우로를 보내 사신을 접대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굳이 우로에게 맡긴 이유는 아마 사신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객관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잔치가 열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우로가 다음과 같은 폭언을 날렸습니다. 조만간 당신 내 왕을 염전의 노비로 만들고 왕비는 부엌대기로 쓰겠다. 아마 외국 사신과 시비가 붙었거나 술기운이 오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고스란히 외국에 전해지면서 외왕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49년 4월, 마침내 우도 주군이 이끄는 왜군이 신라를 침략했습니다. 우로가 왜군을 전멸시키며 이뤄냈던 16년간의 평화가 우로의 말실수로 인해 깨진 것입니다. 왜왕을 모욕한 것이 전쟁의 발단이 되어버린 탓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왜군이 신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반면에 신라는 충분한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 거점성들을 속절없이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신라 조정은 수도 금성이 함락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결국 첨예이사금은 지금의 울진인 유촌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우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니 마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왜군의 진영에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 밖으로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군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왜군이 그를 장작에 얹어 화형시켰기 때문입니다. 화풀이를 마친 후에야 왜군은 철수했습니다. 왜군이 돌아간 뒤 신라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전쟁 영웅이었던 우로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우로의 아내 명원을 보면서 우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연민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복수를 계획하자 신라인들은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첨예이사금이 사망하고 미추이사금이 왕위를 계승하자 왜국은 다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명원은 미추이사금에게 왜국의 사신을 자신이 직접 접대할 것을 요청했고 미추이사금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사신이 취할 때까지 술을 먹이면서 은근슬쩍 우로의 시체가 묻힌 곳을 물었습니다. 사신이 그 위치를 알려주자 그를 뜰에서 화형시켜 우로가 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로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 지내며 왜국 사신의 시신을 우로의 관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좀비의 순서는 본시 이유와 같아야 한다. 일본 서기에서는 그녀가 국인과 공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국인은 국사에 참여하는 정치 세력을 뜻하므로 신라 조정이 그녀의 복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왜왕은 다시 분노했고 이번에도 왜군이 신라의 해안에 상륙해 금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라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끝내 금성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로의 어린 아들이 자라 신라의 16대 왕인 호레이사금이 되면서 우로의 죽음에 얽힌 불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